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4시간 인공지능 인터넷 관련 종목 밀착 취재하는 저는 권재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 카카오뱅크 자, 1위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카카오뱅크가 이 상장한 이후로 해서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의 이 성장과는 반대로 이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뱅크에 투자하시는 이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제 개인적인 견해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자, 일단 이 카카오뱅크 보시면 자, 이 구간부터 이 상장하고 이렇게 바닥에 나오기까지 455일이 걸렸어요. 마이너스 70%의 하락을 기록했고, 자, 그 이후 현재까지 756일 동안에 마이너스 55%에 위치한 상황에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얼추 바닥 구간까지는 나왔어요. 조금 더 소폭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바닥은 형성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보면은 현재 이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도 이 부채 비율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경제라는 게 이 순환 주기가 있어요.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가 이제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경기가 이제 하강하는 시기가 있고, 자, 이런 식의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게 부채 사이클이랑도 맞물리게 되는데요. 자,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있는데, 자, 이제 경제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끌어다가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채 레버리지를 끌어다 쓰게 되는 거죠. 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끌어다 쓰다 보니까 자, 여기서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들이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뭐가 발생되냐면 이 물가 상승, 이제 인플레라고 하죠. 이렇게 인플레가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된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배경에는 막대한 돈을 통화량을 발행하고 부채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가 더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부채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이 GDP 대비 국내 총생산이죠. 이 부채 비율은 지금 현재 이 100%를 넘었고요. 만약에 부동산 담보 대출 또한 이제 합치게 된다면 150%를 현재 이 초과하는 이런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포함했을 경우에 이 대출 규모가 3천조 규모가 넘는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높아진 부채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충격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례로 올해 부동산 PF 대출 사태가 한번 터졌었죠.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 지점에 문제가 생긴 자, 이런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의 이 대출 채권, 이건 대출 채권이란 게 은행의 돈이 이제 대출한 사람에게 이전이 되고 은행은 이제 돈을 빌려준 만큼 대출 채권이란 걸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34조 4천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 예치금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이 대출을 해준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낮아요. 규모가 좀 많이 낮은 축에 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다라고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34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현재 한 10조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대비 이 부채가 3배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들이 연체를 하지 않고 상환을 다 하면은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출 채권이 높다라는 건 이 기업의 성장에 이게 주요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이자 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래서 이 신용등급은 어떤가, 카카오뱅크의 이 신용등급은 어떨까, 이런 부분이죠. 현재 국내 신용등급 현황으로 보면은 카카오뱅크는 AA 플러스로 이 안정적이다, 이런 등급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서 AA 플러스를 받은 기업이고요. 자, 이겁니다. 이제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게 올해 한번 반짝 떴었어요. 뭐 작년에는 흥국생명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도 떴었고, 이게 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펼쳐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기업에서 1조 정도를 자금을 조달을 받았다고 해봐요. 1조를 자금 조달 받았는데 만약 금리를 이 3%로 빌려왔어요. 그래갖고 3%로 돈을 쓰다가 갑자기 1조에 대한 돈에 대해서 갑자기 이자가 8%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에서 상환하는 부담이 이 3%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면은 이 차익 자본금을 끌어다 쓸 수 있었는데 8%를 달라고 하니까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300억만 좀 냈었는데 갑자기 1년에 이 800억을 달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힘든 거다. 더군다나 이렇게 돈을 끌어다 쓰는 기업들이 기업이 성장이 해갖고 더 좋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자, 근데 이제 기업이 힘든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에서 돈을 쓰다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3.5%로 지금 동결을 5회 연속 한 상황입니다. 네, 또 금리 동결할 수 있었던 이런 배경도 어느 정도 있는데, 자, 그 부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5회 연속 동결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를 고려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가 이 미국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를 봤을 때는 좀 많이 낮다라고 해갖고 지금 이렇게 동결을 하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경우에 이런 부동산 쪽에서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지금 연착륙하려고 하는 이런 각 국가들의 시도들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렇게 이 부채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면서 이 경제 충격을 덜하도록 금리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하반기 2% 중반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재는 20일 국회 국기획재정위원회에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 그리고 근원 물가 상승률이 3.3%였다면서 8월에서 9월 다시 3% 될 가능성이 있고, 천천히 떨어져 내년 하반기에는 2% 중반대까지 안정화를 볼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정화를 볼 수 있다. 이 금리 그대로 유지한다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리를 일단 동결한 거는 나쁘잖아요. 금리 갑자기 높아지면은 이제 은행 충격이 갑자기 발생될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연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은행에게도 이제 부채로 바로 다가 직결되는 문제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지금 현재 50년 만기 주담대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왜냐면 50년 만기 하려면은 이제 좀 나이가 연령이 어려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50년 만기다. 그러면 이제 50년으로 되기 때문에 이 상환 기간이 월납으로 해갖고 50년 동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자도 조금 더 이제 줄을 수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게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쪽에 조금 많이 완화해지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많이 둔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년 동안 대출을 갚는다. 이게 상당히 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지금 LTV가 한 50% 될까요?
50%를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10억 아파트를 보통 5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취득하게 되는데, 자, 5억에 대해서 50년 동안 나눠서 갚아라라는 거죠. 자, 5억을 만약에 1년 또는 5년 안에 갚으세요 이렇게 된다면은, 자, 이게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 이건 조금 힘들 수가 있겠는데, 자, 50년으로 갚으세요 하면은 실상 이제 내야 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부담이 적고, 그리고 연체도 발생될 경우가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터지는지 아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주택 담보 대출에 한 주택 구매 비용에서 한 90% 가까이 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대출 규모가 높았고, 이때 당시에 미국의 2005년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집값이 그냥 매년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은행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상품 판매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택 저당 증권인이 뭐니 해갖고 파생을 해갖고 또 판매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은 올라갈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라가다가 하락세를 꺾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대출 받은 이 10억보다 더 많이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감당이 안 돼 버리는, 그래서 집이 다 강제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은행 소유로 넘어가 보고 이렇게 되면서, 자, 은행까지 이게 감당 못하고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런 사태들이 발생됐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찜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상반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1조 7천억 역대 최대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대출 규모가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인터넷 뱅킹 3사 중에서 상반기 고용금융 성적표가 나왔다 해갖고 지금 1등 했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자 1조 7천억 넘는 신용대출 공급하여 인터넷 은행 3사 중 최우수 성적을 거머쥐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 봤을 때 엄청 좋게 작용할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부채가 높다라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나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이만큼의 이제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만큼 더 이자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단 연체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다양하게 지금 깔려 있어요. 근데 조금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일단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일단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이 주가가 이 적정 주가로 전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게,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요. 이 기업이 10조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넘어야 될 산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넘어야 될 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넘기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견해이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건 책임과 이런 거는 다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다라고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매수세가 1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RSI 상승에서도 과매도 구간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고 단기 반등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주봉을 봤을 때는 한번 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이게 21,900원이고요. 만약에 이 카뱅이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려면, 자, 이 구간까지도 잘 지켜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꾸물꾸물하면서 이 구간을 딱 돌파해야 된다. 이 구름대를 딱 돌파 성공했을 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딱 이렇게 있겠다. 그래서 올해 한 11월 지나고 한 12월부터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게 이 부채 문제예요. 이 부채가 좀 잠재워지고 난 이후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올해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제 파산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은행 주가들 많이 휘청휘청거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만약 카카오뱅크 자체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다른 은행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같이 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카카오뱅크 살펴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